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자 뇌에 로그인하는 법, 이영권 박사님의 안전한 부자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영권 박사님은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아침마당에 경제 전문가로 막 출연하기도 했던 이런 부자 가족으로 가는 미래 설계 이런 CD도 있어요. 제가 이분 강의를 저도 이런 CD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이자 전문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강의를 하고 방송 정말 많이 하셨고 책도 10권 이상을 내신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안전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나서였어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이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토막난 주식, 부동산 폭락으로 매일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을 지내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걱정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자,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대요. 이런 어떤 패턴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도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지금은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대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가는 백만장자 티켓은 준비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기회죠. 자, 부자와 빈자의 차이. 부자에게는 구체적인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또한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기에 시련이 부딪혀도 열정적으로 극복한다. 반면 빈자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잦은 술자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치게 된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간에 시련이 물론 오긴 하지만 계속 가는 거죠. 제가 가계부를 출간했잖아요. 내 집 마련 가계부를 하고 우리 저축의 목표를 잡고 그대로 합니다. 하다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달에 좀 실패했어도 다음 달에 다시. 근데 이제 빈자는 목표를 가졌다가 포기하면 그만해야지.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도 새해 목표를 가지셨다면 하다가 좀 중간에 힘들더라도 그날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실패했다고 그냥 정신줄 놓지 말고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안전한 부자들의 7가지 자기영향법. 첫 번째,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많죠.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줄여볼까라고 해서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거나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 엄마 어렸을 때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지금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가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짐바브웨는요, 국가가 망해서 100조 달러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진짜 화폐거든요. 100조 달러까지 이 화폐 한 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흔한 돈이에요. 100조 달러. 근데 여러분 꿈이 1조 달러가 있는 게 꿈이야. 짐바브웨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어이없는 꿈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혹은 국가가 어려워진다면 더 많은 화폐가 발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만 벌어야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액수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지금 수십억 가지만 과거에는 몇 천만 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는 그렇게
알았겠죠. 그때 알았을까요? 평당 1억 이상 갈 줄 알았을까요? 예, 물가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근데 거품으로 만들어진 부도 있대요. 여기 튤립 이야기도 막 있고요. 그런 식으로 거품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품은요, 터진 다음에야 그것이 거품이었음을 안다고요. 별표할게요. 거품은 절대 거품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거품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건 거품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품은 터져야지만 거품임을 압니다. 자, 우리가 저 거품이야 했는데 계속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품이 아닌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거를 진입을 했어야죠. 그만큼 거품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요, 구두 닦기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고 해요. 구두 닦기까지 주식에 투자할 정도면 더 이상 주식을 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나보다 더 바보에게 그것을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먼저 진입을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빨리 사겠죠. 그래서 나보다 정보가 늦고 모르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매우 부정적인 하락론자가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뒤늦게 뛰어들게 되거나 그럴 때가 보통 꼭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먼저 삽니다. 그래서 흐름과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참다가 아주 많이 오르는 걸 보고 그때 접근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남들이 다 돈 벌었다고 했을 때 그때 돼서야 뒤늦게 접근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접근합니다. 부자들은요, 당장 먹고 노는 일에 돈을 쓰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거나 하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에 많은 돈을 씁니다. 부자들은요, 또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돈을 씁니다. 그들은 투자는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금전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맞나요? 배당도 받을 수 있고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부동산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양도 차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이런 것은 투자입니다. 부자들은 투자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놀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삽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특징이죠. 나는 무엇에 돈을 많이 쓰고 있나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부동산을 열심히 뛰어다녀야 좋은 집을 살 수 있듯 은행도 타 은행과 비교해가며 이유를 따져보는 등의 발품을 팔아야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자, 지금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쉽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혼다 세이로쿠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되는 원칙 3가지를 얘기했어요. 수입의 4분의 1을 저축할 것, 저축한 돈을 확실하게 늘리기 위한 공부를 할 것, 일을 즐길 것. 이 3가지를 원칙으로 하면 누구나 다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대요. 저도 이 말 많이 들어봤어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다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논에 물이 없으면 가뭄이 져서 흉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논에 물이 이제 들어가기 좋은 그런 보면 되게 좋죠. 자, 이거를 말을 바꿔보래요. 내 통장에 돈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내 통장에 돈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부자들의 7가지 자기 경영법 중에 2번째입니다. 매일 자신의 부를 측정하라. 저는 많은 재테크책을 봤지만 이런 이야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중계에서 올라가서 늘어난 몸무게를 보면 긴장하고 오늘은 좀 덜 먹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안전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부를 체크하고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야 긴장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측정할 때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상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주 나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는 엑셀을 이용해서 부동산, 주식, 현금,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가진 대출, 마이너스 같은 거 다 입력을 해서 자동 합산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부동산 시세가 변동이 되거나 통장 잔고가 바뀌었을 때 입력을 하면은 자동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뭐 매년 연말이나 연초, 그 다음에 연 중간중간에서 몇 년도 몇 월에 총 자산이 얼마인지를 적어요. 그래서 1년에 자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죠. 네, 자산이 늘어나고 있으면 내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부자들의 자기경영법. 세 번째는 한 방은 없다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돈을 잃은 경험도 있지만 그것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과만 보고 한 방의 삶을 역전시켰구나, 운이 좋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운이 따라야만 하지만 한 방에 막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경기 흐름을 정확히 읽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현 경기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부동산에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한다. 그들은 기회가 포착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고급 정보와 지식을 통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않는다. 자, 부자들은요, 이런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빨리 파악할까라고 궁금하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와 관심사를 나눈다. 어떤 시장이건 초기 선두 세력이 뛰어들어 분위기를 형성해야만 움직이게 마련이다. 즉,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가 움직여야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별표할게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가 움직여야 시장이 반응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됐을 때 항상 정부에서는 이런 투자자가 움직이게끔 정책을 냅니다. 몇 년 전에는요, 재건축도 막 풀어주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막 유예시키고, 양도세도 막 면제하는 그런 정책도 막 내고 했죠. 지금은 취득세가 다주택자한테 올려버렸지만 과거에는 1.1%로 누구에게나 싸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반응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먼저 건드려야지 움직이고 저가 매물의 소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거주자가 매물이 움직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이다.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있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심사를 나눕니다. 그 안에서 토론하듯이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물론 타인의 생각을 내가 100%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판단은 내가 합니다. 내가 그만한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어떤 모임에 들어갑니다. 뇌과학자는요, 천재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호르몬,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것을 이제 뇌에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베타 엔도르핀이 나오면 우리가 천재가 된대요. 무한계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타 엔도르핀이 내 뇌에서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지성 작가님의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면 뇌 속에서 마치 햇빛처럼 베타 엔도르핀이 쏟아진다고 한다. 여러분, 햇빛처럼 쏟아진대요. 햇빛처럼 엄청나게 강하고 빠르게, 빛처럼 빠르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2020년에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많이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험을 마친 그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일을 즐겨라. 너무 간단하죠. 기쁨을 느끼면 천재가 됩니다. 천재는 기뻐하면서 일하고 기뻐하면서 공부합니다. 우리도 기뻐하면서 할 일을 더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이자 백만장자인 보도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지갑에 지니고 다녀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300만원짜리 수표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부에 대한 편안함과 돈에 대한 친근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돈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나 자신이 그지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랑 통장에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해보라고 보도셰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보고서 1,000,000원짜리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수표를 1,000,000원짜리. 그거를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으면은 잃어버려도 신고하면 되니까 네, 크게 이제 뭐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한번 100만원짜리 이런 걸 한번 부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워런 버핏의 7가지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투자 원칙으로 가져가도 너무 좋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투자 원칙을 지켰습니다. 워런 버핏이 IT 종목을 투자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IT를 잘 모릅니다. IT가 뭔지 잘 몰라요. 자, 이 사람의 투자 원칙 7가지 얘기해 볼게요. ever 러닝머신이 되어라. 영원히 공부해라 라는 뜻입니다. 빚지지 말라. 자, 요거 다른 문장으로 저 바꿔볼게요. 이자보다 확실한 수익이 난다면 빚져도 괜찮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위기는 큰 기회다. 5분 내에 판단하지 못하면 5개월 뒤에도 못한다. 우리가 할까 말까만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얘기합니다. 확신이 올 때는 내질러라. 이거다 싶으면 빨리 해라 라는 뜻이죠. 작은 곳에 큰 기회가 있다.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해라. 최근에 DLS 사태로 지금 독일 국채 투자한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게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거 해서 손실을 보느니 잘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한대요. 세상 탓, 조건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남의 탓을 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당신 탓이다. 자, 이렇게 들으면 억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배우자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혹은 정부 정책이 지금 나랑 너무 안 맞아서 내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부 정책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남편을 바꿀 수 있나요? 부모를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탓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능력해집니다. 왜? 다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인을 나에게 돌리면 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내 탓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도 내 탓. 뭐가 잘못해도 내 탓.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 올 한 해는 나를 바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최고로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틈틈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저는 저에게 질문 정말 많이 던지거든요. 저에게 정말 많이 던져요. 이걸 하면 정말 좋은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에서 손해봐도 괜찮니?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일까? 어느 시간대에 업무 효율이 높은가? 어떤 때에 기분이 유쾌해서 일이 잘 될까?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 되는 습관. 힘든 상황으로 자신을 빠뜨려라.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요. 부자는 아예 월급 절반인 2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생활을 맞춘다.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 저는 250의 월급 중에 125만 원 저축하고 125만 남겨놓고 힘들게 살았어요. 나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중에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왜? 미래가 보였으니까요. 일에 미쳐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뭘 도전할 때는 남이 하지 않는 것, 즉
성공 확률이 낮은 일에 몸을 던져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인적 네트워크를 점검하라. 자, 우리가 사람을 잘 점검하는 게 부자 습관입니다. TV를 꺼라. 부자는 TV에 매달리지 않는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때문이다. 제가 만나고 알고 지내는 부자들도 TV를 보지 않습니다. 저도 TV가 안 본 지 아주 오래됐죠. 특히 뉴스 같은 건 절대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보다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정말 시간을 아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아있는 시간을 잘 관리해 보세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마음만 급해져 재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책임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당신에게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라 TV와 함께 하신다면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도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바꾸고 안전한 부자로 평생 살기 위한 이영권 박사님의 책 안전한 부자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